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 증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국 공화당에게는 하원에서 40석 그리고 상원에서도 몇 석의 의석을 추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놓은 성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진보 진영이 먼저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비용 지출안을 원하기 때문에 목요일, 오늘이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에 대한 표결이 지금 연기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강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이 홍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럿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젠다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해지고 공화당에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그 내용들은 잠시 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을 강행하겠다, 표결에 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진보 코커스에서는 소속 의원의 절반이 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그 표결에 붙이더라도 일단 하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 속한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도 고려하고 싶지 않다, 일종의 지금 똥꼬집 작전을 지금 벌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조치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과 세금 인상안에 대한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하기 힘든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센 상황입니다. 하원의 진보 코커스의 의장을 맡고 있는 프라밀라 자파얄 하원 의원은 보다 큰 법안에 대해서 기본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이거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대략 한 40명, 최소 40명 이상의 민주당 쪽 하원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상원에서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 이것은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조 만친 상원 의원이 분명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 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로시 의장은 협상하려는 모습보다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강행 의지를 좀 확고히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인프라 법안 투표에 반대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과연 밤중에 급하게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질지 어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지금 HR-16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그런 성명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 밝혀졌는데요. 텍사스주에서는 이 그렉 에봇 주지사가 세 번째 특별회기를 모집을 해서 지금 임시주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의회에서 선거 청년법과 관련한 선거감사법이라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이 HR-16이라는 선거 감사 법안인데 이 감사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서도 2020년 대선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주 전체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촉구가 요구사항이 나온 이후에 텍사스주 국무부에서는 4곳의 카운티에서 선거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었고요. 작년의 선거감사뿐만이 아니라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HR-16 이 법안이 통과됐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으면은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여지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쪽이 또 다른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꼼수를 사용을 하더라도
감사를 공식적으로 언제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 확인해낼 수 있다. 이런 보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이 텍사스주를 집어삼키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 어떤 추가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내용을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면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인을 태운, 미국 시민을 태운 아프간 대피 전세기를 차단했다. 들어오지 못하게, 미국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게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18세 미만의 어린이 59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28명, 영주권자가 83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이 항공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결이 돼서 현재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R에 경종을 울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CR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속 결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속 결의안은 연방 정부가 셧다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지속 결의안에 민주당 쪽에서 이 부채 상한선을 없애는 부분 그리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부분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가하면서 지금 공화당과 갈등이 생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아프간 철군보다 더 큰 모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절대 이 CR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R은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 살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살지 못한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프간인이지만 아프간을 떠나서 다른 타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아프간인처럼 취급해서 미국에 그냥 거저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이 CR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원래 CR은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CR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연방정부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어넣었던 것은 이제 국토안보부 쪽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CR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엉뚱한 데 쓰게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긴급자원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통과가 됐고요. 조금 전에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은 정부 셧다운은 막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제 자금 지원 부분에는 부채 상한선을 올린다거나 부채 상한선을 없앤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 있고 다만 12월 초까지만 임시로 일단 정부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상한제 폐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부채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8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까지는 부채 상한제를 없애거나 상한선을 올려서 지금 이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가면 결국엔 연방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빚을 져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빚을 져서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빚을 갚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의회가 세금과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의무를 지불할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채 상한제라는 거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이거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의회가 그런 결정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서는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예산 적자가 2조 7,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거의 7천억 달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옐런이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지지했던 인물이고 어떻게든 시중에 돈을 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부채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과연 이런 사람한테 재무장관을 맡기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루안도프스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성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 사람과 이제 결별하고 거리를 두겠다, 선을 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실의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코리 루안도프스키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선거 캠프나 공무원 자격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일한 것도 없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다만 자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가 타주의 선거 유세 지원을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자문을 해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도 어제 늦게 루안도프스키는 더 이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성추행 혐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멕시코에서 IT 이민자들, 이주자들이 4만 명이나 지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멕시코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국립이민연구소라는 이 이민 관련 당국에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략 한 4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북상하고 있다. 북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멕시코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치아파스나 타바스코 같은 지역 쪽으로 이 이주민들을 좀 몰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펼쳤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과 관계없이 어쨌든 멕시코 당국의 눈을 피해서 미국으로 옮겨져 왔던 사람들, 저희가 그래서 델리오 지역에서 15,000여 명의 이 IT 이민자들을 보았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북상을 해서 미국으로 오는 중이고, 멕시코 당국도 더 이상은 지금 막을 여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고 멕시코 당국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이야기까지 또 나와 있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백신 여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나는 음성 환자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다이앤 파인슈타인이라고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 88세의 가장 나이 많은 의원이죠, 지금. 이 파인슈타인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2020년 휴가철 동안에 항공여행이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됐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협회를 비롯해서 이런 의료인들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 이런 발표까지 지금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입법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 보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는 아예 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 593명을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발표까지 지금 내놓았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항공기를 탈 수 없는, 아예 탈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빅테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상장 대기업들이 대체로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의 부동산 보유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월마트에서는 1,168억 9천만 달러 정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573억 2천만 달러의 부동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전문가에게 직접 저희가 한번 문의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더런 특검이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를 정조준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더럼 특검이 과거에 이제 서스맨 변호사를 기소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서스맨에 대한 기소장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힐러리 클린턴 2016년도 대선 캠프를 정조준해서 이 대선 캠프와 관련한 변호사 회사, 법률 회사죠. 로펌에다가 소환장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과 팍스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이 보도를 아주 급하게 다루었는데 이것이 과연 구체적인 형사 기소로 연결이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힐러리 클린턴 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를 꺾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냈던 이 러시아 스캔들, 이것의 실체가 진짜 밝혀질 것인지 점차 이제 가까워져가는, 그 실체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환장이 발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소환장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